자, 강태풍 강신호 변호사 모셨는데요. 김무성과 박지원. 지금 뒤에서 뭐 저 개헌 뭐 예, 이거 이런 얘기가 둘 다 나와요. 개헌론자 아니에요? 예, 물론 뭐 그 얘기가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요새 와가지고 이제 이게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론화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50석을 늘리겠다. 그랬는데 이게 잠정적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쪽하고 네. 이 민주당 쪽하고 잠정적인 합의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말도 있습니다. 안 되지.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국회 의석수를 줄이려는 거 아니에요? 예, 줄이려는 거 우리는? 아닙니까? 200석으로 줄여야 된다는 거고. 하여튼 이렇게 줄여야 된다는 건데 지금 우리 뜻대로 가지 않잖아요. 아시잖아요. 이 뭐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딱 국회의원들이 고개 숙일 때는 딱 한 번입니다. 선거 그 선거할 때 그때만 고개 숙이고 나머지는 뻣뻣하게 고개 들고 언제 봤냐고 이러는데 지금 야합 비슷하게 사실상 50석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최소한 300석 줄이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비례대표가 이 문제인데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쪽으로 가는데 왜 그럼 50석을 늘리려고 그러는 거냐 그걸 아셔야 돼요. 50석을 늘린다는 얘기가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비례를 늘려가지고 이 비례대표를 늘리려고 지금 의석수를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0석을 늘리고 비례를 늘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대선거구제 아시잖아요. 지금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소선구제가 너무나 폐해가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영남과 그다음에 호남으로 나눠가지고 그야말로 공천이 당선인 이것이 바로 소선거구제의 폐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봐도 이 소선구제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 감정이라든지 이게 너무나 이게 첨예하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구제가 좀 너무나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야말로 정치 발전을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동의할 수 있지만 이 중대선거구제가 바로 비례대표제하고 같이 또 국회 의석수를 늘리는 것과 결부되어가지고 이것이 내각제로 가려는 음모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재명이만 지금 대통령제를 선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명은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하니까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재명만 좋은 거고 이재명이 또 제거됐을 경우에 대안이 없다. 누구를 내세울 거냐? 실제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이 내각제로 가는 것을 선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반대로 그럼 국민의힘으로 가봅시다. 사실 국민의힘에는 주자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오세훈도 있고 그다음 원희룡 뭐 한동훈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과연 이 국민의힘을 진짜 주무르는 세력 우리는 그걸 김무성이라고 보는 거죠. 사실 김무성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지금도 김기현이를 김무성이가 밀고 있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말한 겁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과연 김무성이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냥 용인한 거지만 다시 말하면 김무성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든 건 아닙니다. 국민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걸 갖다가 방치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 되는 거를 김무성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동훈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무성은 쓰기만 해도 잠이 솔솔 데이솔입니다. 카이스트 박사가 개발했는데요. 이렇게 쓰면 되고요. 숙면 유도 밴드입니다. 스트레스 불안감 날려버리고요. 잠도 푹 주무시게 하고요. 30분만 쓰시면 되는데요. 임상시험 입증했습니다. 2022년 발명 특허 대전에서 금상 받았고요. 특허도 획득했습니다. 미국 FDA 승인도 받았고요. 미국 일본에 수출하고 있고요. 이봉규 TV 무료 체험 기간 줍니다. 1599-3825 전화하십시오. 푹 주무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30분만 쓰세요.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것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 그러면 김무성이는 뭔가 자기도 한번 대장을 해보고 싶은데 이 대통령제 갖고는 이 대장을 할 가능성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도 내각제를 선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도 내각제를 갖다가 바라고 있고 이 주도 세력이 말이죠. 김무성 같은 세력이 그리고 이 민주당도 결국은 이재명을 빼놓고는 만약에 내각제를 선호한다면 그러면 내각제로 가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50석을 늘리고 중대선거구제로 가고 비례대표제를 또 이제 늘리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건데 이걸 맡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민주당에서는 박지원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무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무성하고 박지원하고 또 친해. 친한 정도가 아니고요. 둘이 뭐 사석에서는 아삼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김무성 이분이
원래 뭐 지금 부산이라고 그러지만 그 뿌리가 호남입니다. 그때 그 왜 그 아버지가 방적회사 했지 않습니까? 호남방적. 예, 호남방적. 그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 돈이 또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무성이 저번에 보니까 뭐 재산이 한 600억 신고하고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하여튼 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이 영남이 아니라 호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뭐 그런 등등의 이유로 두 사람이 친한데 더군다나 박지원은 대한민국이 누구나 뭐 자타가 공인하는 모사꾼 아닙니까? 예, 그리고 김무성도 모르는 사람들은 김무성이 뚱뚱하고 뭐 이렇게 좀 체격도 크고 그러니까 선이 굵고 그냥 이렇게 직선적일 것 같지만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김무성이야말로 뒤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서 한때는 또 안철수를 또 지지했었어요. 저번에 뭐 서울시장 나가고 그랬을 때는. 근데 또 안철수 버리고 우리 김기현으로 갔단 말이죠. 한때는 박근혜 편에 섰다가 하여튼 등등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변신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손오공처럼. 그래서 김무성 손오공 설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이렇게 박지원과 김무성이 뒤에서 지금 내각제 이걸로의 어떤 그 음모라면 음모고 어떤 뭐 공작이라면 공작이고 이런 걸 꾸미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내각제 당연히 반대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선호하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 중임제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반드시 줄이자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홍준표까지도 저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의원 수는 80명으로 족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뭐 관심 끌려고 한 얘기인데 뭐 80명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제가 주장하는 100명 정도 줄여가지고 200명으로 하는 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대통령 중임제로 가고 국회의원 수 줄이고 보좌관 수 줄이고 그 다음에 국회 세비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뭐 기초의원 같은 거 폐지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치개혁을 해가지고서 그야말로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 박지원과 김무성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또 음모를 꾸며가지고 국민을 배신하고 내각제로 가고 개헌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김무성 총리 뭐 그렇게 되면 가능하거든요. 총리라는 거야 뭐 다수당이 되면 되는 거니까 또 예를 들어서 이쪽이 된다 하더라도 뭐 원래가 아시다시피 이 내각제는 말이죠. 서로 세력 예, 이 개파. 세력이에요. 세력 개파고 그것이 일본 자민련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일단의 세력들이 일본식 이 자민련과 같은 영구 집권을 꿈꾸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바로 기득권 적폐 척결 아닙니까? 저는 어떤 거냐면 지금 저번에도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만은 이 민주당 기득권이든 이 국민의힘 기득권이든 그야말로 5선 6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의도식하고 그야말로 자기 자식한테 특권이나 물려주려고 하고 등등 하는 이 기득권 적폐들을 일소하자는 것이 제 정치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 정치에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자들이 거기에 완전히 역행하는 그야말로 이 내각제가 돼가지고 일부식 자민련이 되면요 대대로 물려서 그 국회의원 해먹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베 같은 경우도 뭐 외할아버지도 뭐 총리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일본식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맞지 않는 그런 정치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음모가 있다는 그런 뭐 한간의 설이 있고 과거에도 있어 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중대선거구에 이제 또 비례대표인이 또 의석을 늘린다 이런 것들이 그와 관련돼 있다는 설이 있으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의석 늘리는 건 절대 반대고요. 50석 늘린다 그러는 건 절대 반대고. 그 다음에 사실은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럼 비례대표 폐지하면 253석이 되거든요. 그럼 일단 253석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중대선거구로 만든다 그러는데 이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조금은 그 찬성표가 더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소선구제의 어떤 지긋지긋하게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네. 어쨌든 중대선거구제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제를 하면서 국회의 수를 줄이면서 그렇게 중대선거구제를 한다면 저도 완전히 그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중대선거가 예. 우리나라에서 위험한 게 예. 이 정상적인 그 정치 집단이라면 중대선거제가 말하는 좋죠, 대로 사실은. 좋아요. 왜냐하면 예. 영원한 그 갈등도 없어요. 예, 근데 자 이게 생각을 해봐. 우파들은 위성정당을 꼼수로 만들기가 어려워. 근데 좌파는 지난번에도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남에 예. 원래 취지는 저 민주당도 되고, 그렇죠. 저 국민의힘도 되고, 이게 그렇죠. 중대선거인데 그게 아니라 기호 1번 민주당, 기호 2번 위성정당, 뭐 이렇게. 그렇죠. 아니 그 기호라는 건 상관없이
만들어서 예.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을 다 지네 팀으로 깔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호남에서는 그래요. 호남에서. 예. 그러면 그 중대선거 의미가 없어. 근데 그렇죠. 이쪽 영남에서는 뺏기죠. 영남에서는 1등 저 국민의힘, 2등 민주당이 민주당 되죠. 예, 그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거기서 뭐 한 3분의 1을 영남에서 마찬가지. 먹어버리는데 여기 호남에서는 하나도 못 위성정당이 싸그리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호남에 그 기반을 둔 이 그러니까 호남 출신 예, 예. 수도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성정당을 또 찍어요. 예, 그게-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쑥대밭되고 예. 민주당이 완전 뭐 200석 이상 먹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게 안 왜냐면 되죠. 호남에서는 원래가 이제 국민의힘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죠. 차라리 무소속이 나오면 나왔지. 네. 그러니까 1번도 민주당, 2번도 민주당이에요. 1등, 2등, 이렇게 3등. 되는데 무소속까지.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온다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지금 물론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선거구가 이제 했정돼야 되고 이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원래 1년 전에 이게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힘에서 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또 협의를 뭐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진표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논의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고서 여기 댓글이라든지 또 의견을 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또 딱 정해지면 당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이런 논의가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런 어떤 시도가 있다는 그런 한간의 설이라든지 많은 의견이 있다는 거 요거 그래서 김무성, 박지원 이 어떤 미략인지 내지는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뒤에 또 저기가 있어요. 문재인이.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대통령 될 선호했어. 왜냐하면 대통령 될 확률이 컸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을 또 못해. 이제 못하죠. 근데 양산에서 지금 가만히 보면 수사가 밀려올 수 있고 그런데 내각제로 가면 내 세력. 그렇죠. 문파가 세잖아요. 문파가. 아직도 세죠. 문파가 센 데다가 박지원이가 또, 그렇죠. 또 있으니까 예. 호남 플러스 문파 하면은 자기네들 똘마니들을 다 그러네요. 장악하게 만들어서 사실상 상황이 되는 거네요. 상황이 돼서 야, 완전히. 내 수사고 뭐고 없게 그러면 자 김무성, 박지원, 문재인. 예. 김종인 그렇죠. 등등이 다 이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 내각제 선호해서 뒤에서 다 똘마니 의원들 집어넣고 뒤에 해서 상황 노릇하고. 뒤에 상황 노릇하려 상황이 몇 명 되는 그렇죠. 그거 전부 자기가 상황을 꿈꾸는 거야. 이쪽 그렇죠. 국민의힘 상황은 김무성. 그렇죠. 저쪽 민주당 상황은 뭐 이해찬, 문재인이라든지 문재인, 이해찬이라든지. 이해찬, 박지원. 예. 자기 호남의 상황은 박지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개파를 꿈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 박사님 말씀이 정말 날카로운 말씀이네요. 네, 막아야 그래서 대한민국은 일본도 뭐 이 사실은 그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지만 우리는 절대 안 맞습니다. 안 돼. 그렇게 되면은 영구 집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영구 집권이에요. 그래서 이해찬이가 뭐 20년 집권은 100년 집권을 했던 그렇지. 게 제 생각에는 지금 와서 약간 박사님 말씀도 맞는데 대통령제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어쩌면 그런 내각제라든지 그걸 통해 가지고 영구 집권하려고 했던 건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이가 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갔던 거고 그 다음에 얼떨결에 가지고 유승민한테 뺏긴 거지 이번에도 지들이 이긴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럼. 그렇죠. 네. 아, 하여튼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산악회나 네. 예, 불조심이 아니라 이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비밀 공작에 의해서 50석 늘려서 350석으로 해서 내각제로 가서 영원히 지네들이 뒤에서 힘을 가지고 좌지우지 하려는 이놈들. 구립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겠습니다. 강태풍,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